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상원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허리케인 재난지원금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지원금이 포함이 되어져 있으며 하원 승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을 경우 곧바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금일 하원 이번 법안에 대한 신속하게 승인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앨런이 부채 상한의 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며 폐지를 지지한다라는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의회가 필요한 지출안을 통과시켜 놓고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을 했으며 미 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할 경우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에 따른 메시지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진정될 것을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경제가 공급 측면에서 제한받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겪고 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의 공급망의 변목 형상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며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목표치 2%에 일치하는 수준에 있으나 필요한 경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 또한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사임한 여는 총재들이 공석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후보자들이 모색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금지할 계획이 없다라며 하면서 이 시장의 약세에 어느 정도 그나마 불꽃을 조금 지펴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자리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과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는 적절하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담보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약간의 규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또한 디파이 부분도 일정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22년 말에 완전 고용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시기에 금리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는 94.2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 증시 급락 등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최근 상승폭 확대에 따른 부담의 영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57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10년물 금리 하락이 달러와의 소폭 조정을 받은 가운데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수요와 저가 매수세 유입 등이 좀 적용을 받았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겨울 에너지 수요에 비해 비축량을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내 수요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지난해 4분기와 유사 징후, 엑시 인피니티 스테이킹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여주면서 저항선에 따른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시장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일 대비 546달러에서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으며 미 연장 채무 상환 문제와 헝다그룹 디폴트,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이 마구마구 한시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현금의 시드를 조금 더 여유폭을 갖고자 일시적인 매도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좀 주고 싶었나 봅니다. 한편 이렇게 많이 밀린 현상에서도 반등이 나왔던 배경은
비트코인 ETF에 따른 SEC 위원장의 긍정적인 발언과 그리고 최근에 뭐 헝다 부분에 따른 국유의 일정 지분이 매입이 됐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채무 부분에 따른 만기 부분도 생각보다 좀 원만하게 가져갔다. 뭐 원만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이 시기는 일단 넘겼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안정화를 보여주면서 다시 고만고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난 점은 연준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박아주었죠. 암호화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단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 부분은 조금은 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발행 요건 추이가 앞으로 지속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10월 달부터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테더, USDC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에 따른 발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규 자금이 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상반기 부분만 보아도 뭐 6월 달까지는 좀 많이 들어왔지만 6월 이후부터는 한동안 좀 섭섭할 정도로 많이 찍어내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횡보와 약세가 좀 많이 교차되면서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오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번 10월 달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발행 부분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으로 프랑스 대형은행 2천만 달러 규모의 디파이 대출을 신청을 했다. 무엇으로? 메이커다오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파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관심을 두던지 아니면 NFT 쪽에 약간 생태계 플랫폼에 안착화되어져 있는 플랫폼으로 관심을 두던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수익률을 조금 더 낮추면서 접근을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비트와 이더만 하시던지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현 상태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부분에 따른 상품군인데 여기서 그냥 위험군을 할 거냐 중위험군을 할 거냐 고위험군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잔고가 제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프랑스 대형은행이 이쪽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부분이 곧 디파이가 활성화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라는 측면과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악재가 많이 쏟아질 확률도 매우 높겠죠. 최근에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디파이에 따른 규제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또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를 좀 해놓은 뒤에 디파이를 그 다음 시즌부터는 띄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디파이에 따른 관심도는 꾸준하게 가져가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채굴자 비축량 700억 달러 규모 EIP 1559 영향성이다 라는 내용과 에이다가 금영농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에이다가 정말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오스 재단의 현 상황 진단 및 로드맵 발표를 보게 되면 이오스는 여러 측면에 있어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죽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반전이 불가한 것도 아니다. 이오스 네트워크 재단의 탄생으로 필요한 자원과 리더십이 드디어 갖춰지기 시작했으며 10월 9일 있을 에덴 커뮤니티 선거에서 참가자들은 이오스 커뮤니티를 제안을 공유하고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재단은 도합 110만 달러 정도의 공로 감사 지원금을 수령해 최초로 11개 프로젝트를 공개하게 될 것이며 주요 로드맵으로는 후원금 배포, 페이퍼 공개, 그 다음에 와 이거 진짜 너무 프로젝트 로드맵이 생각보다 좀 더디네요. 제가 봐도 API, EVM까지 해서 내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년 시장은 저는 그렇게 시장이 받쳐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이 바뀌면 중간에 제가 그런 영상으로 추가적인 이런 생각,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때까지는 거의 아직까지도 변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공포 탕협 지수가 27로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과 진리카가 메인넷에서 크로스체인 브릿지 7 브릿지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최근에 대학이 통폐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가 매우 없어져서 조만간에 거의 다 등급을 다 하향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못해도 3, 4년 후에는 대부분 학교가 꽤 많이 없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잊을만 하면 요거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내년 코인과세 결성금 2월 공제 국민청원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사이즈 부분은 매우 적어요. 국가가 선물 공매도 다 막아놨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막아두진 않았어요. 한국이 이상하게 막아둔 게 너무 많고 보수적이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간섭을 많이 하죠. 물론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재를 많이 가할수록 그만큼 순간 판단력이 미스가 나서 거지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이 좀 적고 오히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라. 고만고만하게 일하고 고만고만하게 살아. 그 대신 부자는 욕심이다. 이런 거를 또 심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나이를 들수록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금에 있는 이런 시대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흐름대로 좀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나이를 들면 할 수 있는 범위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매우 적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소득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또는 정부 정책에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 의지가 정부 지원금에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던 간에 싫든 좋든 간에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쪽을 지지를 해야 그거에 따른 지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싫든 좋든 간에. 근데 그렇게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본인 삶이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본인 삶은 본인이 더욱더 능동적으로, 더욱더 약간 좀 힘들더라도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그리고 위험성을 좀 가져야 비로소 여유롭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억대 부자 정도만 되어도 본인이 직접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좀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한국에서 살 필요성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를 축적을 하면요, 조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만큼 이민 가셔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뭐 되게 막 국민성과 뭐 국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삶이 지금은 중심인 사회 트렌드로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또 가족도 있고 본인의 그런 미래, 꿈,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 뭐 화려한 꿈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민 부분도 충분한 여유 자금이 된다고 하면 해보는 것도 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꼭 한국어를 떠났기 때문에 뭐 국민성을 다 버렸다 이렇게 또 질타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삶이 태어났으면 본인의 행복도 추구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이유는 일정 자금이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자금력이 있으면 내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세금과 그런 게 좀 많이 따르겠죠. 뭐 법적인 부분, 툴 부분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 지표 2020년 4분기와 유사하다. 누구는 뭐 2017년과 유사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0년 4분기 부분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2020년 4분기 상승 국면에 들어선 뒤 올해 5월까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으며 중국이 금지 조치 테슬라 결제 철회로 큰 폭의 하락 조정을 겪기도 했었다. 비트코인 1년 차트 코인마켓캡에서 뉴스 비트코인 주목한 지표는 비트코인 순 유입 지표와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이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순 유입 지표는 비트코인 유입에서 유출을 뺀 지표인데 유입량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매도를 위해 비트코인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고 반대로 보유를 위해 개인 작업으로 이동한다는 때문에 가격과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모든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이며 지표가 낮다라는 것은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대기적인 스테이블코인이 많다라는 의미로 시장의 강세 심리를 암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지표가 높으면 약세 또는 횡보 움직임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가지고 와봤던 겁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싫다.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 부분에 따른 기사 내용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냐. 이렇게만 보아도 눈치가 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이 가상자산 TF를 띄워놓고 4년간 부처 협의했던 건 한 건이다. 최근에 부처 협의했던 리더를 뽑았죠. 금융위원회입니다. 예, 금융위원회의 장이 별로 좋지 않죠. 요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댕기냐면요. 전세대출 좀 옥죄야 된다. 왜? 부채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차하고 또 넘어갈 뻔했는데 미국의 코로나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빨리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힘이 진짜 길어질 것이고요.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빨리 떨어졌던 배경은 강제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이제 교사도 휴직 기간에 또는 휴가 기간에 일정 기간 내에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잘린답니다. 이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죠. 왜냐? 모든 국가가 실적치 부분에 따른 그 정도를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그 실적 기준치를 미달을 하면 기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재단이나 뭐 관계 있는 그런 쪽을 먼저 건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내용 안 나오죠. 예, 그냥 70% 나왔으니까 좀 동료를 해주세요. 라고 나오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푸시가 많이 들어옵니다. 맨날 조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백신 유무 확인하고요. 거기서 왜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닌 거죠.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면 전 세계 국가의 어떻게 보면 활동을 억압이 되는 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자유도가 너무 죽어버리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커지고 이게 장기화가 됐었을 때 상당히 국가의 재정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정이 한계점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관광 부분도 빨리 오픈을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뭐가 됐던 간에 약간의 득실 관계를 보게 되면 다수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좀 챙겨주고 소수는 또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시설, 뭐 간호사, 의료 부분 강제로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싫다라고 하면 곧바로 잘린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치가 상당히 빨리 안착화 됐는데 너 왜 이 이야기 했냐? 아니, 관계가 있죠. 예, 테이퍼링 부분의 속도가 이제 더 이상 연기 안 되고 곧바로 한다라는 게 가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미세고 투자자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필독글 메인넷 9월 21일 기준으로 완료가 되었고 리브랜딩은 맞지만 오미세고 토큰의 유지가 되고 새로운 보바 토큰이 출시가 된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오고 가고 하는 이유를 반대로 부르더라고요. 바보라고. 바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메인넷 출시한 후 100만 개 정도 오미세고 레이어 2 풀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며 현재 FTX 거래소에 에어드롭 지원 공지가 있었고 여기서 직접 스테이킹을 통해 에어드롭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현재 100만 개인 오미세고 토큰 물량의 TVL 에어드랍에 가까워 갈수록 계속 줄어들어 들 것으로 보여지며 위 그래프 순위를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TVL을 증가할 수 있다. 남은 호재는 에어드랍 부분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오미세고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지원 발표가 나오면 또 움찔움찔 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